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이번 주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2개 나왔는데요.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사항이죠. 예, 자세한 사항은 넥스트 위크 리서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여권 내 당대표, 차기 당대표와 관련된 것이었고, 무당층 30%와 관련해서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은 친일 프레임, 친일 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한 것을 두고, 이 말을 두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보통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가깝고도 위험한 나라,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 지금 까먹었는데요. 일본 초계기 비행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때 사과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랬죠. 사과는 없었습니다. 예. 그때 일본 초계기가 독도 지킴이 광개토 대형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150m 상공까지 와서 초계 비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당히 그때 시끄럽고 큰 문제가 됐었죠. 예. 유야무야 지금 뭐 일본이 사과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심각한 것이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이달 초에 한미일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작전을 했나 봅니다. 예. 카단막 훈련이라고. 이달 초에요. 네네. 예. 근데 거기에 일본의 수륙 기동단이 같이 참여했다. 수륙 기동단이? 수륙 기동단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해병대 격인데 예.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낙도 이런 데를 이제 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일본의 개념으로 본다면 독도 탈환 이런데 수륙 기동단이니까 해병대니까 거기에 침투하고 뭐 이런 걸 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랍니다. 예. 근데 이번 한미일 작전에는 여기는 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달 초에 한미일 필리핀 작전에는 수륙 기동단이 참여했다라는 것이 OBS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수륙 기동단이 확실히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되느냐. 근데 주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해상 구조 훈련 중심이고요. 공격 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뭐 SLBM 뭐 공동 대응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방어의 개념보다는 공격의 개념이 있어 보여요. 군사 훈련. 해병대가 상륙할 수도 있는 네. 수륙 기동단이면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미일과 필리핀 공동작전에는 일본의 수륙 기동단이 참여했다라는 것이 OBS 보도입니다. 그러면 동해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 게 맞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국방부 모르겠습니다. 디펜스 아닙니까? 디펜스. 그렇습니다. 예. Ministry of Defense거든요. 예. 우리 예. 국방부도 침략, 공격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국토를 방해한다, 그렇죠. 방어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은 항상 뭐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우리가 공동작전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독도 150m, 180
150km, 150km, 180km 인근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뭐 그냥 제주도에서 하자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 받아. 조금 길고 복잡한 얘기지만 예. 실제로 미국의 대세계 전략이 좀 수정이 됐었어요. 한 20년 전쯤부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곳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이런 건데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동부 같은 경우도 또 뭐 예를 들면 중동 이런 데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한국이 그동안 전자권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자권을 한국에서 이제 이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미동맹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일 동맹은 아니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동맹 아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일 군사 작전을 뭐 주로 방어 위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좀 공격적인 군사 훈련을 그것도 독도에서 한다. 이런 점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저렇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쟁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당연히 평화로 가야 되죠. 예. 그런데 그 평화로 가는 길은 그럼 따로 있느냐?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거를 대전제, 대명제로 삼아야 되고 어쨌든 전쟁도 막아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긴장 상태 이것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우리 경제로 연결되니까요.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 그러면 해외에서 투자한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그 문자 파동 때문에 네네. 문자가 공개되고 대통령실과 일정 정도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생기면서 아니, 교감이 있지 않았냐 의혹이 아니라 교감한 거잖아요. 네. 서로 문자 주고받은 거 뭐 네. 어쨌든 빼박 아닙니까? 기자 사진에 찍힌 거니까. 대통령실 쪽은 이제 정치적인 뭐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그거는 지금 의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뭐 서로 교감한 거죠. 서로 교감했다. 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유착이다. 예. 그 야당은 지금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원의 헌법에서 적고 있는 기능은 국가의 세입 세출, 회계 감사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 지원기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왜 대통령 직속기관을 했을까요? 그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힘 있는 부처 눈치 보지 말고 뭐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렇죠. 과감하게 예. 감사해라.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을 지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각종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럴 예. 때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감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겠죠. 근데 감사 그리고 예를 들면 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누가 봐도 이중탄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계속 하겠다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예.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감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이거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냥 개인이 지시해가지고 여기 감사해 저기 감사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죠.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랄지 최재해 감사원장은 당 차원의 고발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이제 회의를 가서 이제 해봐야 되는데 최종 예. 방침은 어쨌든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서해 사건 같은 경우,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간 발표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14일 날. 근데 중간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감사원이? 모든 걸 떠나서 예. 지금 뭐 외교 참사 그리고 외교 또 안보 강릉의 오발탄 사건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전 정권을 뒤지고 캐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국익에 맞습니까? 그리고 무릇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국민에게 좀 신뢰를 주고 국민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고 예. 그래서 외교 참사에 의해서 지금 경제 참사의 파도가 밀려온다. 이게 다 대체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정권 뒤 다니면서 뒤캐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정권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40님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국가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재명 대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뭐 나중에 해도 된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예.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조직법은 어디에서 해요?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하고 싶으면 충분하게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사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대결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그 국회 본인들이 계속 예. 협치하자 그러잖아요. 협치가 아니라 이것은 야당에 대한 협박이죠. 그러면 이게 국회 통과 전망은 난망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없다고 봐야죠. 없다. 네. 예. 근데 나머지 사안들 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달지 뭐 이런 것들은 합의를 그런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협의를 하실 수 있고. 네네. 예.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관해서는 아마 반대가 나올 것이다. 그런 네네. 말씀이셨고요. 그 지지율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취임 초에 유단히 지금 낮아요. 제가 네네.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낮을 일만 하고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네. 국회 옆에 뭐 민주당은 선동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던데 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낸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 민주당이 또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쏠려야 되는데 또 그것도 민주당은 아닌 지금 일을 것 많이 같아요.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여론조사는 네. 여론조사도 민주당이 좀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꽤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죠. 예. 이걸 뭐 언제와 비교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제 뭐 40%도 넘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가님한테 지금 여론조사 하나 좀 달라고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네. 30% 안팎 뭐 20%대가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정도만큼 민주당이 고공 상승하고 있냐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한국갤럽처럼 무당층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말이죠. 전당대회 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했지만 반사 이익을 노리지 않겠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내고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은 저희는 예. 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지금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올라갈 것이다. 네. 무당층의 증가 경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보통 취임 초기에는 기대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전반이 다 싫다. 그래서 무당층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할 게 없고 정치 전반이 싫다. 네. 근데 그냥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무당층으로 돌아선 분들의 상당수는 보수 지지자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가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뭐 떨어지거나 정체다 그러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정체는 아니고 생각보다는 더 오른다. 제 판단은. 그러니까 앵커께서는 한 50%를 넘어야 되는데
왜 50%를 못 넘냐. 아니 대통령 더 열심히 지지율은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은 워낙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뭐 예. 지금 30% 안팎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위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30% 넘었다, 30% 떨어졌다. 예.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대통령 반대율. 이 65%를 넘었다, 70%를 넘었다, 70% 안팎이다. 예를 들면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그냥 30%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냥 예. 묻지마 지지. 근데 이제 반대 지지가 반대율이 얼마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면 예.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아까 그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정당 지지도가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49.2%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전주보다도 3.1%포인트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50%에 지금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다 보는데 네.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많이 튀게 나와서 네. 이거를 바로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좀 모해서. 저는 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예.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나경원 전 의원도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왜 이재명 나경원 대표를 의원 예.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지금까지 국민적인 정서가 국민의힘 이런 데에는 친일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네. 실제로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좀 강한 좀 메시지 이런 걸 내면 국민의힘에게 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작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국민의힘에 좋을 텐데 그 좋은 걸 못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뭐 친일 본색 얘기 나오고 예.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티즌들은 뭐 댓글 이런데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뭐 토착 외구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네. 검찰이 네. 이런 시각 민주당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끌다가 네. 나중에 총선 비슷한 시기 2023년 가을쯤에 뭔가를 터뜨려서 국민의힘에 아주 유리한 정국으로 만들 것이다. 혹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거지 기소는 예. 기억을 처벌하겠다, 느낌을 처벌하겠다,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되면 뭐 바람을 탄압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하라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느낌과 주장, 기억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저는 이거는 어거지 기소고 그리고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재판은 가겠죠. 예. 이거는 저는 무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어떤 거 말씀하세요? 허위사실 공표?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러고 경기도지사 때 TV토론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토론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예. 다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방어적이다 보면 다소 과장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것은 그 대법원 판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래서 가더라도 무죄 받을 가능성은 높다. 성남 FC 뭐 제3자 뇌물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변론 예.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를 천하무적 마징가제트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예. 그건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번에 나왔을 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지금 시간 있습니까? 예, 잠깐 10초. 성남 FC를 그렇게 기소하고 예. 처벌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를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구단이 있으면 다 협찬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유독 이재명 대표만 콕 찍어서 그렇게 합니까?
여기까지. 그러다가 예.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